네, 안녕하세요. RC튜브입니다. 네, 아까 그 엔진 관련해서 할인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아직까지 그 뭔가 광고 영상 있잖아요. 광고. 뭐 얼마에 할인한다, 판매한다. 약간 뭔가 대놓고 광고를 하거나 그러면 이거 광고를 해도 되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뭔가 이 유튜브라는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만든 이 채널에 뭐 광고를 한다는 게 아직까지 좀 익숙치가 않습니다. 네. 근데 뭐 엔진 관련돼서는 제가 그동안 써보고 너무 좋아서 그렇게 물건을 받아서 총판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약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스톡, 버기, 1대씩 버기, 스톡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디만 굴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스톡 느린데 뭐 재미가 있겠어?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스톡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지금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재밌는데 속도 뭐 느리지만 13.5톤 같은 경우는 블링키 모드라고 해도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전혀 느리다는 느낌이 좀 안 들었어요. 이 정도면은 충분하게 빠르고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클래스가 아닌가 싶었고, 이륜버기 17.5톤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느린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륜의 특성상 13.5톤 보다는 17.5톤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입문자 분들이나 뭐 초보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좀 쉽게 입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둘 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가 스톡을 이번에 좀 하면서 뭐 오랜 기간은 하지 않았지만 몇 달, 뭐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서킷을 갔고 대회도 참가했고, 뭐 첫 대회나 뭐 두 번째 대회, 최근에 있었던 게 골드핑거 대회죠. 대회를 참가를 하면서 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게 스톡 같은 경우는 뭐 주행 그런 실력보다는, 물론 실력이 좋아야 하겠지만 실력보다는 차를 동일한 규정 안에서 얼마만큼 빠르게 만드는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차 주행성, 뭐 코너링, 뭐 직진에서의 그런 스피드,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제가 요번에 스톡을 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게 있는데, 제가 모디할 때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던 게 있어요. 이제 무게중심인데, 물론 무게중심 중요하죠. 근데 모디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막 정말 디테일하게까지는 무게중심을 안 맞췄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스톡 하면서 무게중심에 따라서 차의 주행성과 이런 그 편안함, 그 다음에 뭐 전반적인 랩타임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처음에 스톡을 이제 시작을 하고서 가장 크게 힘들었던 점이, 내 차만 느린 거, 내 차만. 다른 차들은 다 빠른데 왠지 내 차만 느린 것 같고, 실질적인 랩타임도 좀 잘 안 나오고, 아니 똑같이 모터도 똑같은 거 올리고 변속기 올리고 블링키 모드라서 변속기에서 뭐 딱히 크게 만질 게 없어요. 터보 부스터를 못 넣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차만 느린 거야. 타이어도 똑같은 거를 꼈는데. 그래서 내 차를 좀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인 무게 감량을 시작을 했어요. 뭐 전체 티탄 나사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고, 그리고 그래도 느린 거야. 무게 감량을 좀 해도 그래도 느려요. 왜 그러지? 도대체 이유가 뭐지? 근데 해외에 제가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찾아봤는데 별로 없어요. 이 스톡 관련해서는. 그리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뭐 하빙, G4R도 쓰고, 그 다음에 스톡 전용 변속기도 쓰고, 네, 뭐 어차피 대회 때 타이어는 컨트롤이기 때문에 동일한 타이어를 썼는데, 와, 내 차가 너무 느려가지고 이게 주행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골드핑거 대회가 끝나고 나서 뭔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면, 일단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할 때 어떻게 충전하죠? 이제 스톡이나, 저는 모디 할 때는 하이 볼테이지로 충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일반으로 충전을 하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하이 볼테이지를 충전하게 되면 초반에 한 1, 2분? 1, 2분 정도까지 이게 RPM이 고 RPM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2분 정도 지나서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펀치력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 세팅한 게 조금 오락가락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모디를 할 때는 하이 볼테이지로 충전을 안 했습니다. 그냥 일반으로 충전을 해서 그냥 쭉 그 펀치력, 그 유지력, 그 펀치 유지력이 쭉 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선호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스톡을 하다 보니 이게 하이 볼테이지로 충전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역시 일반 배터리는 하이 볼테이지로 충전을 하게 되면 이게 1, 2분 정도 가다가 펀치력이 그냥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좀 기분 안 좋은 그런 느낌을 또 받았습니다. 일반 배터리를 했을 때. 그래서 제가 배터리가 많은데 뭐 LCG부터 해서 5800 일반 사이즈 쇼티에다가 많은데 스톡 배터리를 구매를 합니다. 4100, 4900, 그 다음에 6200 이렇게 구매를 해요. 테스트를 하려고 구매를 했는데 하이 볼테이지로 충전을 해서 딱 굴렸는데요. 주행을 해보니까 이 펀치력이 초반의 그 펀치력이 일정하게 가더라고요. 저는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게 안 느꼈는데 펀치 없던데 뭐 이렇게 느끼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하이 볼테이지로 충전했을 때 그 느낌이 다른 일반 배터리의 하이 볼테이지로 충전했을 때 펀치력은 아니었어요. 그거보다 살짝 낮은데 그 유지력이 좀 끝까지 갔다. 예를 들어서 6200만 해도 제가 12분 동안 굴렸는데 드림에서 테스트 삼아서 제가 한번 굴려봤어요. 그러니까 11초 대가 뭐 초반에 중반에 나오고 그 다음에 12초 뭐 플랫 계속 이렇게 나오다가 12분째 가서 또 11초 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펀치력이 떨어져서 제가 내려온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굴린 것 같아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펀치력 유지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4900도 테스트를 했죠. 물론 4900이 런타임은 6200보다 당연히 짧겠죠. 근데 한 8분, 9분까지는 유지를 해주더라고요. 괜찮았어요. 4900. 그리고 4100은 사륜에는 못 쓰고요. 이륜버기에 제가 봤을 때 한 7분 정도 똑같은 펀치력을 유지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스톡을 제가 하면서 그 열 관리 있잖아요. 모터 열이 많이 나죠. 그거를 최대한 빼주는 게 가장 좀 중요했어요. 열이 나기 시작하면 늘어집니다. 모터가. 배터리가 아무리 좋아도 열이 나기 시작하면 어느 선에서 쭉 늘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뭐 과열되는 거죠. 모터가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팬을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열 관리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륜은 팬을 달았는데 아예 여기 폴리로 앞쪽까지 이렇게 감쌌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딴 데로 못 나가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 제가 사륜에 6200을 쓰다가 뒤에가 그럼 무거울 거 아니에요. 사륜은 제가 최대한 배터리를 앞쪽으로 밀었는데도 이게 뒤쪽에 위치를 하다 보니 6200을 넣었을 때는 뒤쪽에 무게가 많이 가겠죠? 6200을 배터리를 넣고 굴렸을 때랑 4900을 넣고 굴렸을 때랑은 천지 차이였어요. 뭔가 6200을 올리고서 주행을 하면 뒤가 좀 많이 무겁다는 느낌이 났어요. 좀 많이 무겁고 4900을 놨을 때는 뭔가 밸런스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서 되게 경쾌하게 차가 잘 갔습니다. 그리고 이륜도 마찬가지예요. 이륜도 4900을 제가 메인으로 쓰려고 했는데 4100을 딱 올리는 순간 이거는 무조건 4100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구매한 배터리가 뭐 LRP 스톡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가 하이 볼테이지로 충전을 해도 처음 펀치력이 어느 정도 5분 이상은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5분 이상은 유지를 해줬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중요했어요. 근데 아무리 유지력이 아무리 좋아도 모터에 열이 나기 시작하면 그냥 늘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쿨링에 정말 좀 힘을 실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무게 감량. 이 스톡은 그 13.5, 사륜은 13.5 논부 그 블링키 모드로 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 어느 정도 빨리 가려면, 물론 차 세팅도 중요한데 차가 일단 가벼워야 돼요. 가벼운 상태에서 차 세팅을 잡아서 잘 가게 하는 거와 무거운 상태에서 세팅을 해서 잘 가게 하는 거는 이 스톡에서만큼은 정말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특히 사륜. 이거 사륜은 무게 감량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이륜은 무게 감량하는 거 너무 쉬워요. 그냥 자체 만들어서 올려놓으면은 1480g이죠. 그 밑으로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얘는 무게추를 더 얹었고, 사륜은 무게를 감량을 해야 되죠. 근데 배터리를, 일반 배터리 우리 그 4500 같은 거 LCG 얇은 거, 그 배터리를 넣으면 무게 감량이 쉬워져요. 근데 저는 그 펀치 유지력 때문에 스톡 배터리를 썼어요. 스톡 배터리가 무겁습니다. 해외에도 제가 다 찾아봤는데 스톡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스톡 배터리 전용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저도 구매를 해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근데 스톡 배터리 자체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스톡 배터리를 넣으면 내가 기존에 충분하게 무게 감량을 했는데 다시 무게가 올라가 버려. 근데 그 펀치의 유지력을 포기를 못 하겠어요. 하이 볼테이지로 충전을 해서 그 하이 볼테이지의 펀치력을 유지를 5분 이상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포기를 못 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배터리를 올려놓고 무게 감량을 또 해야 돼. 당연히 턴버클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안에 플라스틱 파트 쓸데없는 거, 바디 지지하는 거 있죠. 다 빼버리고, 그 다음 변속기 밑에 받침대 그거 다 빼버리고, 진짜 엔간한 거는 다 빼버렸어. 다 빼버리고, 나사부터 해가지고 너트, 그 다음에 턴버클, 휠까지. 제가 휠도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가벼운 거 찾아내서 다 올렸는데 겨우겨우 맞춘 게, 사륜은 우리나라 규정이 1590입니다. 1590g.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제 차가 1610g까지 감량을 했어요. 이거보다 더 감량을 하려면 방법은 있어요. 샤시 가드 그거 카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베어링도 세라믹 베어링으로 바꾸면 내려갈 것 같아요. 그 두 개만 바꿔도 한 30g은 내려갈 것 같아요. 거기 30g을 내려놓고, 그러면 저는 30g이 빠지면 10, 20, 30, 1570g, 1580g이잖아요. 그럼 10g을 더 올려야 되죠. 그거를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앞쪽이 좀 가볍더라고, 뒤쪽보다. 앞쪽에다 무게추를 얹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 좋겠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요. 이게 장난 아니야. 이 스톡 무게 감량하는 게 장난 아니야. 이륜은 무게 감량하는 거 껌이에요. 어떤 차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륜은 무게 그냥 맞출 수 있고, 사륜은 무게 감량하는 게 너무 저는 좀 힘들더라고. 그나저나 이 서킷이 많이 없어가지고, 드림 서킷도 이래저래 말이 많은데, 말이 많다기보다 다들 바램은 계속 유지를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좋은 서킷은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드림 너무 재밌었어요. 그 레이아웃도 재밌고, 점프대랑 그 입사각 퇴사각이 너무 센스있게 너무 잘 만들었어. 그렇게 만들어야 돼. 리드미컬하고 리듬 타는 게 너무 재밌고, 이제서야 제가 재미를 느끼고 이렇게 됐는데, 글쎄요, 계속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들의 바람이죠. 네, 그리고 제가 사륜은 엑스레이를 주행을 하고 있고, 이륜은 핫바디 D2 에버를 주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스톡으로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이 핫바디 차량을 스톡을 하려다 보니까 이 스포가 다이렉트가 없더라고. 그 해외에도 없고, 그래서 제가 뚫었습니다. 그냥 뚫어가지고, 이쪽에 뚫어서
그냥 다이렉트로 체결을 해버렸어요. 아마 이번 주에 또 금요일 날 갈 거고, 그 다음에 일요일은 저희 그 팀원들과 같이 가서 주행을 해볼 겁니다. 한번 최대한 세팅을 해서, 재밌으니까. 이게 정말 재밌더라고. 느리다고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 차에 크게 무리도 안 가고 되게 괜찮았습니다. 일단 뭐 차 세팅 관련돼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대회가 열리면 지금 계속 바뀌고 있고, 저도 약간 오기가 생겨서 이것저것 지금 시도를 해보고 있고, 그러면서 뭐 꿀팁 같은 거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중간중간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1대10 스톡벅이 정말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사륜은 지금은 만족해요. 사륜은 지금 만족하고, 2륜은 뭔가 부족해요. 지금 뭔가 부족해서 이번 주에 또 가서, 드림 같은 경우는 먼지가 그렇게 나긴 나겠지만 많이 안 나서 그냥 그날 약 먹고 가면 저는 괜찮더라고요. 뭐 크게 기침 많이 안 하고 괜찮았어요. 그리고 GRC 있잖아요, GRC. 거기도 한번 가볼 건데, FF 차를 한번 준비를 해서 가볼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국내에 FF 차량이, 그러니까 전륜 온로드 차량이죠. 그 차량이 재고가 없어요. 재고가 없어서 지금 뭐 어썸도 없고 엑스레이도 없고, 아마 신형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거 거의 6월 달에 다 나올 것 같아요. 어썸도 그렇고 엑스레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슈마커도 그렇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슈마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슈마커 촬영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이 버기도 안 해봤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봐서 슈마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팀원분들 몇 분이서 지금 GRC 가서 재밌게 주행하고 계시는데, 저도 빨리 합류를 해서, 거기는 아예 먼지가 없으니까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 투어링도. 제가 투어링은 안 해봐가지고. 버기는 서킷이 있는 한, 국내 서킷이 계속 있는 한 계속 할 거고요. 아마 6월달 그때쯤 아마 온로드 영상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즌이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영상도 뭐 최대한 많이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좋은 정보 있으면 좀 알려드리고 할게요. 겨울이고 또 몸도 안 좋고 해가지고 영상이 안 올라갔는데, 일단 죄송하고요. 아무튼 앞으로는 노력 많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스톡 관련돼서는 그냥 간략하게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스톡 버기를 하면서 그런 뭐 팁들이 나오면 하나하나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성향이 다 틀리고 이 손가락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제 말이 전부 100% 옳진 않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 RC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